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넷플릭스, K-POP 데몬헌터스 그리고 어시밀레이션이란 제목의 미국 심리학 매체 사이콜러지 투데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드리 헵번 주연의 미국의 고전 명작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문을 보면 오드리 헵번의 이웃에는 일본인이 살고 있었고 그 일본인 배역은 일본인이 아닌 미국인 배우가 일본인을 분장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의 외모가 지금 사진처럼 머리가 다 벗겨지고 이는 뻐드렁니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정말 못생김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1962년 작이니 이 당시부터 서양의 한류가 유행하기 전까지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만인이 올린 레딧 게시글을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대만인은 미국에 살고 있고 BTS 덕분에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인식이 멋있는 이미지로 바뀌었고 모두가 자신에게 한국인이냐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도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에 서양인들에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졌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서양 여자들이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생애 처음으로 서양 여자들이 자신을 바라봐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이지만 K-POP, K-드라마가 서양에 서서히 침투하며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의 인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고 할리우드에선 이제 심심치 않게 아시아인이 주연인 영화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안에서는 한국인을 무시하지만 각종 온라인 글로벌 채팅을 할 때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대화를 나눈다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을 정도이니 한류가 만든 아시아인의 이미지가 그들에겐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기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심리학 박사가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한류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K-POP 데몬헌터스의 루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지만 한류 문화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딸 에비게일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콘서트 바로 전날 우연히 저희 가족은 넷플릭스 히트작 영화 K-POP 데몬헌터스를 시청했습니다. 영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영화는 걸그룹 K-POP 밴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새 멤버 루미, 미라, 조이는 악령 퇴치에도 참여합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만으로는 일반 성인이 이 영화를 시청 목록에 추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K-POP 데몬헌터스는 의미있고 문학적 깊이와 뉘앙스를 담아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루미의 비밀, 즉 그녀가 악마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몸에 새겨진 무늬와 그것을 숨기고 없애려는 그녀의 평생의 노력은 여러 아시아권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인 저에게 루미가 자신의 패턴과 씨름하는 모습은 제 한국인 정체성과 미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K-POP 관련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한국적 정체성과 미국적 정체성 사이의 연관성 속에서 K-POP과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자리 파티에 참석했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는 90년대의 전형적인 음악을 듣고 있었고 크림베리스, 웰플라워스, 오아시스 이것들은 내 친구들이 좋아했던 밴드 중 일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리 파티 중에 어느 순간 미국 친구 한 명에게 한국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K-POP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서태지 아이들, 룰라, DJ DOC를 소개하고 친구에게 피드백을 간절히 바랬지만 잠시 듣고 나서 친구는 웃었습니다. 정말 크게 마치 자기가 듣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잠시 웃은 후 친구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국제고등학교에서 주로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애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메시지였거든요. 루미처럼 제 정체성의 일부를 숨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던 수많은 경험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또래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숨기는 것은 음악 취향뿐만 아니라 음식, 언어 등 여러 영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아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했고 소속감을 느끼려면 제 정체성의 일부를 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에 꼭 다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음악에 푹 빠져 동화되는 경험을 했기에 아비가일과 함께 이 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제게 엄청난 교종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두어 시간 일찍 콘서트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놓인 블랙핑크 굿즈를 제외하면 관객들은 눈에 띄게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기장 직원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셨는데 뚜두뚜두라는 한국어 가사에 맞춰 노래하고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비가일은 콘서트에서 제가 40살이 넘은 유일한 아빠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여러 세대가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아빠 딸 커플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아빠는 딸보다 노래하고 춤추는 행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콘서트가 시작되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마침내 무대에 올라 한국어와 영어 가사를 매끄럽게 구사하며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가수와 팬 사이에서 문화적, 언어적 교류가 온전히 수용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팝을 K-팝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정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K-팝이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K-팝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숨길 필요 없이 온전히 소속되는 것입니다.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K-팝이 건강한 방식으로 소비될 때 그것은 한국 문화를 거침없이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수용과 확인이 있습니다. 루미가 K-팝 데모넌터스에서 자신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저와 다른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속감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 K-팝 K-드라마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글입니다. 이 정도로 한류가 전 세계 아시아인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면 솔직히 일본이나 중국은 한류 문화에 고개 숙여 감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혐한을 하고 있다니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선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